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T3엔터테인먼트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3엔터테인먼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500원에서 1,7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상단인 1,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가 1,700원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 17,000원의 오타라고 생각하시기도 했을 정도로 낮은 금액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상장한 아주 IB투자의 공모가가 1,500원이었는데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공모가입니다. 참고로 2006년 이후 16년간 상장한 종목 중 공모가가 가장 낮았던 종목은 2016년 12월 15일 상장한 TS 인베스트먼트의 1,300원입니다. 이제 스펙도 만원인 시대에 작은 스펙들의 공모가인 2,000원보다 낮게 공모가가 결정된 종목은 15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청약이 진행된 1,060종목 중 0.94%로 매우 드뭅니다. 공모가의 평균가는 18,110원입니다. 가장 낮았던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의 1,300원이고 가장 높았던 종목은 크래프톤의 49만 8천원입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1,586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744.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종합경쟁률 1,744.08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모델솔루션 G2파워보다 높고 유일로보틱스, 세아메카닉스보다는 낮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기관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기타 기관보다 운용사 집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요 예측에는 오히려 기타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 집합 투자자보다 2.9배나 많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질적 분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912건입니다. 밴드 하단에는 단 3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36.81%입니다. 상단이 제일 많은 62.51%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대부분인 99.31%입니다. 얼마 전에 청약이 진행된 모델솔루션은 상단 초과가 무려 92.03%였지만 공모가를 T3엔터테인먼트와 똑같이 상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분포와 경쟁률을 생각하면 공모가의 밴드 상단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61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3.85%로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수량으로는 조금 더 많은 4.03%입니다. 사실상 의무 보유 확약은 높은 경쟁률에 비해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종목 중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던 종목 중 플라즈맵, 공구음원, 이지트로닉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T3엔터테인먼트는 경쟁률은 높지만 의무 보유 확약은 매우 낮습니다.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중 의무 보유 확약이 특히 더 낮긴 하지만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었던 종목들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3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은 11월 7일 월요일 시작하여 11월 8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일반 종목인 유비온, TFE,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제주항공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T3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TFE의 상장일도 11월 17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동시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조금 조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는 직원 수가 96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원 1인당 약 3,099만 원으로 아주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임원과 일부 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이후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원들의 스톡 옵션에는 의무 보유 6개월이 걸려 있지만 27명의 직원분들의 스톡 옵션에는 의무 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바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공모가 기준 45억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72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42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42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6,12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입니다. T3 엔터테인먼트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0주의 청약 증거금은 8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T3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의 확정된 공모가 1,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15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546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보통인 31.58%이고 시가총액이 작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52억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9.8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3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6.38%, 공모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53.10%, 일반 청약자가 20.52%입니다. 기존 주주가 26.38%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물량이 금액으로는 93억 원 수준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구주라고만 표현하고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현황을 봤을 때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식수와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수가 비슷하기에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는 약 200명의 소액주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달리 전량 매도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아주 높기에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폭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세아메카닉스, 코난테크놀로지, 아셈스보다 많고 저스템, 산돌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부문과 드론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게임 사업 부문의 대표 서비스는 오디션입니다. 2005년 정식 출시 이후 한때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음악에 따라 키보드로 춤을 추는 리듬 게임으로 표절 논란이 많았지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디션을 모바일로 출시한 클럽 오디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매출의 비중은 매우 낮고 온라인 게임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디션을 해보셨던 분들은 많아도 아직 하는 분들은 찾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은 중국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게임 부문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 사업 부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DJI가 드론 시장의 54%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한빛드론이
DJI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반 소비자용, 기업용, 농업용, 교육용 드론을 유통 판매하고 수리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매출이 더 큰 T3 엔터테인먼트이지만 가치 산정은 크래프톤, NC소프트와 같은 게임 회사들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균 수익가치 퍼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공모가가 1,700원이라고 했을 때 매우 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싸다, 비싸다와 같은 가치 판단은 주당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당 가격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가가 2,000원으로 정해진 15종목 중 벤처캐피탈 회사인 아주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하고 중국 회사 웨이포트, 중국 식품포장유한공사, 차이나 그레이트 스타 인터내셔널을 제외한 9종목의 과거 상장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상장한 에이펙트부터 2006년 8월 8일 상장한 LC텍의 결과를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에이펙트는 공모가가 74% 높은 시초가를 기록한 후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일신동은 공모가가 90% 높은 시초가를 기록한 후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상장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디젠스는 공모가가 56% 높은 시초가를 기록한 후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나이스 D&B는 상장일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상장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KCS는 상장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STX 페노션은 상장일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일 결과를 찾을 수 없는 LC텍은 기사를 통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가가 2,000원보다 낮았던 9개 종목 모두 상장일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종목은 상장일 상한가, 3종목은 상장일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결과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T3 엔터테인먼트에는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좋은 점과 적자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인 점, 주당 공모가가 낮은 점이 장점입니다. 게임 업종으로 분류되었지만 게임 매출은 줄어들고 드론 관련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 새로운 히트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성장성이 제한되는 점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상장으로 예정된 점은 큰 단점입니다. 동시 청약, 상장으로 진행되는 TFE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여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